산불이 발생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책임 규명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재민들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된 가운데 강원대 구성원들의 통합 찬반 투표 실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태백의 한 동주민센터에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된 쌀이 엉뚱한 어린이집에 배부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정기 인사에서 제2청사 개청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 승진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민들은 집과 재산이 타버린 뒤에도 또 다른 걱정이 생겼는데요. 연이은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지자 혹시나 임시숙소 주변의 사면이 붕괴되고 나무가 쓰러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경포 주변을 덮친 화마가 초속 30m의 바람을 타고 건물 260여 채를 집어삼켰습니다. 지난 4월 당시 은퇴 자금으로 지은 주택이 타버리는 걸 지켜봐야 했던 74살 김영택 씨. 투병 중인 아내와 24제곱미터 면적의 좁은 임시 숙소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혹시나 숙소 주변에 토사가 무너질까 사비 100여만 원을 들여 너비 30m의 경사지를 다지는 작업을 했는데도 비만 오면 밤새 잠을 설칩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저기 일로 넘어온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컨테이너를 때릴 거 아닙니까? 밤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화마의 상처가 미쳐 가시기도 전에 폭우가 내린 강릉시 저동. 마을 도로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차로 옆 사면에는 20m 높이 나무의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달 말부터 경포와 저동 등 산불 피해 지역에 산사태 예방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10월 말쯤이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당장 집중호우와 태풍이 걱정입니다. 걱정이 되죠. 그때 토사가 좀 밀리지 않을까 하고. 예전엔 루서 때도 엄청나게 토사가 내려왔었거든요.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산불 피해지는 일반 산지보다 산사태 사고가 10배가량 더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불 발생 책임을 가리는 수사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강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은 한전이 전신주 주변 나무를 소홀히 관리해 사고를 일으켰는지 2달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한전 팀장위의 부장을 또 한번 또 창건해서 조사 예정이고요. 산림 분야 담당 검사님하고 수사에 대해서 이제 협조도 좀 구했습니다. 강릉 산불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전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1차 민사소송 소장을 다음 달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쪽 사비를 선정했고요. 저희들 각자 피해 입은 것들 내용들 다들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 산불 발생 100일을 맞았지만 책임자 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산불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이제 붕괴 사고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릉시가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포와 옥계 지역 등 대형 산불 피해지, 산사태 위험지 30여 곳에 방수포를 덮고 간이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응급 조치를 마쳤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주민 대피와 응급 복구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7월 24일자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역대 최대 승진 인사로 진행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제2청사 개청과 맞물려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특히 제2청사 글로벌본부 본부장으로 정일섭 전 행정국장을 배치했습니다. 또 의회 사무처장의 박용식 전 특별자치국장,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정무직으로 격상된 감사위원장에 박동주 현 감사위원장 등 103명의 국과장급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과장급 이하 후속 인사 또한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글로벌 관광 산업 강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를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통합을 전제로 지방대학 위기의 탈출구로 기대를 모으는 글로컬 대학 30사업 예비 지정에 성공했습니다. 최종 지정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큰 강원대가 통합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요. 찬반 투표 방식을 결정하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동안 1,000억 원의 지원금이 걸려 지역 대학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학교는 두 학교의 통합을 전제로 1단계인 예비 지정에 성공했습니다. 지역 소멸과 맞물려 있는 대학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최종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강원도에는 우리 강원대가 꼭 이제 30개 핵심 대학에 들어가야 이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차례 진행한 회의를 통해 공청회는 9월 11일로 확정했습니다. 또 찬반 투표는 공청회 직후부터 13일 정오까지 온라인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교수 등 구성원 주체별로 각각 전체의 25% 이상 투표를 해야 유효한 결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찬반 투표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는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교수와 교직원들은 학생과 교직원, 교수 등 주체별로 찬성률이 과반을 넘기고 평균 찬성률은 3분의 2 이상이면 통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학생들은 재학생 전원이 투표하고 모든 주체들의 찬성률이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학생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투표 참여율과 찬성률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캠퍼스 위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점이 신입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학교 경쟁력이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원대는 구성원 설득을 위한 설명회는 꾸준히 열겠다면서 우선 28일까지 투표 방식을 확정하는 등 실행계획서 제출을 위한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태백산 주변의 작은 사찰들이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해달라며 관할 동주민센터에 쌀을 기부했는데 엉뚱한 곳에 사용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기부된 쌀 배부를 미루다가 인사발령이 나고서야 급하게 임의대로 처분했는데 관련 규정까지 어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태백시 문곡 소도동 주민센터입니다. 토요일이던 지난 1일 이곳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행정팀장이 지역 주민 한 명과 승합차를 몰고 왔습니다. 2층 사무실에 보관했던 쌀 포대를 태백 지역 어린이집 17곳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곳당 10kg 포대 2개씩 받았는데 어린이집들은 받을 당시에는 단지 선의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렵다는 어린이집을 그냥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줬으면 저희들도 정말 감사했을 텐데. 배부된 쌀은 올해 상반기 동안 문곡 소도동의 작은 절과 익명의 기부자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기탁한 것들입니다. 모두 2톤이 넘었는데 기부한 지 몇 개월이 지나서 그것도 쉬는 날에 급하게 일부를 배분한 건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정당한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에 기부되는 물품들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민관협력기구가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백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기부 물품이 전달된 적은 없었다며 수급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에 배부된 시점 역시 이상합니다. 문곡 소도동 주민센터 전 행정팀장은 태백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 팀장으로 인사 예고가 난 상황. 3일부터 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식 발령 이틀 전 쌀을 직접 배부했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기록된 쌀의 양과 실제 배부된 양이 다른 점도 의혹입니다. 후임 주민센터장과 행정팀장이 지난 3일 첫 출근을 하고 남은 쌀을 저소득층에게 지급했는데 서류에 기록된 양과 실제 배부된 양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월 3일 내보낸 거는 그 물량보다는 적습니다. 예. 그 전에도 뭐 사용을 했겠죠, 그죠? 그래도 그 물량만큼은 수치견은 아니에요. 예. 당시 행정팀장은 일부 사찰에서 어린이집 기탁에 동의했고
본인 업무가 많아 미처 신경 쓰지 못해 기부된 쌀을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령 이틀 전 쉬는 날에 배부한 것은 후임자에게 미룰 수 없는 업무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추가도 못했고요. 기부자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어디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 구두대법을 들어서 태백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고 다른 사법기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갖가지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기부 문화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부 물품 관리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정책과 사업을 펴기 전에 시행하던 각종 용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관성적으로 하던 외부 용역을 줄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인데 몇몇 우려도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6일 열린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노사화합 어울 한마당. 체육대회와 장기자랑이 펼쳐졌습니다. 이 행사 용역에 1,800만 원이 쓰였습니다. 강원도 산하연구원들은 강원도가 준 용역을 수시로 민간에 떠넘겼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2020년 2천만 원짜리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중장기 발전 연구 용역을 민간업체에 맡겼습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도 산림박물관 활성화 용역을 400만 원에 민간에 맡겼습니다. 저희가 그때 금액도 작았다면 사실 용역 범위도 가업 범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고 그 안에 연구 인력이 있으면 직접 해도 되는 걸 보는 거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와 23개 산하기관이 수행한 용역은 7,758건, 금액으로는 무려 2,882억 원에 달합니다. 1년에 평균 900억 원 이상을 각종 용역에 쓴 겁니다. 강원도가 이런 방만한 용역 운영에 메스를 들었습니다. 먼저 학술 연구와 조사, 행사 용역이 필요한지, 예산은 적정한지를 따지는 지침을 신설합니다. 또 감사위원회에서 이를 점검합니다. 둘째, 한 해 900건에 달하는 2천만 원 이상의 용역은 별도의 전담 부서에서 심의합니다. 셋째, 용역을 자체 수행하도록 인사 가점을 주거나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올해는 이미 다수 용역이 집행이 되긴 했지만 하반기 시행 예정인 모든 용역은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하나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로운 정책 사업 개발이 위축되거나 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긴축 재정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의존해온 용역을 줄여 예산을 아끼겠다는 시도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대표 발의된 강원 기초학력 보장조례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엄기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1일 도의회 교육위에서 원안 가결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 여론 수렴이 없었고 핵심 내용인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과 관련한 학교 포상과 행재정적 지원 등이 사실상 교육감의 정책 추진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와 비슷한 내용의 서울시 조례는 의회가 교육청 반대 속에서 강행하다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돼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돼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장맛비에 건설 현장 등 산업재해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내일까지 호우가 집중된 정선 평창 영월 지역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 붕괴 위험 확인과 감전 등의 안전조치 지도 등이 이뤄집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 객수가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동해안 85개 해수욕장에는 모두 49만 4천여 명의 피서객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 84만여 명에 비해 40% 넘게 급감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삼청 마이너스 61.6%, 고성 마이너스 52.4%, 강릉 마이너스 43.1%,
양양 마이너스 42.8% 등으로 6개 시군 모두 감소세가 심합니다. 특히 장맛비가 계속된 데다 이번 주말에도 비가 예보돼 있어 당분간 피서객이 주춤할 전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개청을 앞두고 강릉시와 영동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전략 포럼이 마련됐습니다. 강릉원주대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 탄생과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 개청에 따라 강릉 지역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파급 효과를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해양관광의 변화, 강릉 미래산업 육성 방향, 관광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속초시 야간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속초 대포항에서는 오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별빛 야행 대포야 사랑해가 열려 관객 신청 프로포즈 이벤트와 스마트폰 사진 인화 서비스, 음악과 춤, 마술 공연, 속초 시립풍물단 공연 등이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또 속초 시립박물관은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전시실을 무료 개방하고 속초 사자놀이와 사물놀이, 고향의 밤 콘서트를 펼칩니다. 동해시 대표 해수욕장 망상해변에서 피서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동해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망상해수욕장 특설 경기장에서 약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제19회 동트는 동해배 전국 남녀 비치 발리볼 대회를 개최합니다. 또 피서 절정기인 다음 달 4일에서 6일까지 힙합과 전자댄스 음악인 EDM, 재즈, 팝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힙바다 힙해를 펼칩니다. 매주 금토일 저녁에는 바다 민원실 앞에서 망상 달빛 해변 마켓이 열려 수공예 제품과 농수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이 여름철 해수욕장 물가 안정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고성군 대표 해수욕장인 화진포, 송지호, 삼포해수욕장 3곳에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 민원 접수와 불공정 상행위, 불친절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장으로 부군수를 임명해 세계 대책반을 마련하고 먹거리 분야 바가지 요금,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무질서, 과다 호객 행위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합니다. 태백시가 2023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에 한강, 낙동강 등에 접한 전국 수계도시 대표 공연을 펼칩니다. 수계도시 공연은 28일 경기 김포시를 시작으로 30일 태백 워터워킹 퍼레이드에 서울 영등포구 취타대 행렬과 동작구 발레단, 고양시와 파주시 무용팀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또 31일부터 8월 5일까지 경기 김포와 성남, 안산 의정부, 동두천시와 서울 강남구, 경남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